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르던 잎사귀가 어느새 붉고 노랗게 물들어 서로의 색을 자랑하고 있는 10월 넷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데스크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가슴 아픈 희생의 역사 여순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지난 10월 19일 첫 정부 주최 합동 추념식이 열려 김정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현대사의 비극인 여수 순천 11구 사건 74주기를 맞아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합동 추념식이 처음으로 정부 주최 행사로 열렸습니다. 지난 19일 광양 시민광장 야외 공연장에서 유족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록 도지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분향, 추모사, 추모 공연과 함께 여순 사건 역사를 담은 전시로 희생자를 애도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순 사건 유가족 여러분, 우리는 여순 사건 특별법이라는 든든한 토대 위에 명확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완전한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여순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데서 시작돼 1955년 4월 1일까지 전남, 전북, 경남 등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제주 4.3 사건과 역사의 궤를 같이 하는 여순 사건 특별법은 4.3 사건법이 제정된 지 20여 년이 흐른 지난해 6월 제21대 국회 문턱을 통과하고 올해 1월에 시행됐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과 첫 희생자 결정에 이어 처음으로 정부 주최로 열린 추념식이라 희생자, 유족의 명예회복과 진실을 바로잡는 활동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6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비행에 성공했죠. 누리호를 쏘아올린 고흥에서 청소년 우주항공 경진대회가 열린 현장을 황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항공우주과학에 대한 체험의 장을 제공하는 제20회 전국 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가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고흥군 박지성 공설운동장과 파령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는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10만 명 이상이 참여해온 국내 최대 규모 항공우주 분야 청소년 과학축제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 주최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흥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후원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 지역 예선에서 7천여 명의 경쟁을 뚫고 우수 성적을 거둔 초중고 학생 600여 명이 참가해 모형 로켓, 물로켓, 전동비행기, 고부동력기, 코딩 드론 등 5종목에서 각각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번 대회 결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학 교수 등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상 등이 수여됐습니다. 누리호를 우주로 쏘아올리는 데 성공한 우주항공도시 고흥에서 우주과 꿈나무 청소년들이 우주항공에 대한 꿈을 펼치는 장이 열려 한국 우주항공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전남 각 지역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남도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2023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의 복지시설 나눔숲, 무장의 나눔길, 무장의 도시숲 등 3개 사업 7개소가 선정돼 36억 원의 녹색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휴례공간에 숲을 조성하고 보행 약자도 편리하게 숲을 체험하도록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선정된 복지시설의 휴례공간에는 다양한 화초류와 수목을 심어 나눔숲 공간을 구축하고 무장의 나눔길 사업지는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 등 누구나 숲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수시 소식입니다. 김영록 전라남 도지사와 정기명 여수시장이 비런길로 유명한 여수 금오도를 찾아 주민 간담회를 열고 해상 교량 건설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전남도는 고흥 팔령에서 여수 돌산을 잇는 백리섬섬길을 금오도까지 연장하도록 현재 진행 중인 국도 77호선 화태 백야 연도교 사업과 연계해 금오도 해상 교량을 건설하는 방안을 설명해 주민들의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총 2,000여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전남도와 여수시는 해상 교량 건설에 대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만큼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순천시 소식입니다.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국제 경기인 2022 순천 아시아 산악자전거 챔피언십 대회가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순천시 서면 용계산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대회는 총 4개 종목으로 산속 비포장기를 달리는 올림픽 경기, 릴레이 경기, 토너먼트인 크로스컨트리 3종과 정상부에서 시속 80km 이상의 속도로 내리막길을 달리는 다운힐을 겨뤘습니다. 아시아권 17개국 2,000여 명이 참여한 국제대회를 잘 마무리한 순천시는 추후 다양한 코스를 개발해 국내외 산악자전거 동호인과 선수들에게 최적의 경기장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0일 무안 남악중앙공원에서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2회 전남 블루 이코노미 자원봉사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원봉사와 하나되는 전남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박람회는 박창환 전남도 전무부지사, 김영석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유관기관과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체험 홍보 부스 30개, 부대 행사와 개인 자원봉사자 공연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풍성하게 꾸며져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음으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목포시가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하는 2022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도시사회 부분 중소도시 1위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목포시는 도시사회 부분에서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과 다문화사회 정책 프로그램, 지속적인 보행 환경 개선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등을 높게 평가받아 국토교통부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장성군에서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황룡강 가을꽃 축제가 열려 백일홍과 천일홍, 코스모스, 핑크 뮬리 등 다채로운 가을꽃의 향연으로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축제는 9일 동안 43만 명이 방문했고, 이는 자연스레 소득으로 이어져 향토식당과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의 수익이 5억 5천만 원이 넘어 주민 소득 창출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강진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올해 3분기에만 100여 농가에 500여 명의 인력을 연결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감소와 수확철 인력 수요 증가로 인한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100% 지역 주민으로 고령자라도 근로시간을 서너 시간씩 나누어 지인들끼리 단체로 신청할 수 있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근로가 가능해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국 꼬막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꼬막 주산지인 보성군 벌교 일원에서 오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제19회 벌교 꼬막 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청정 갯벌에
보물꼬막 돌교에서라는 주제로 진원제, 꼬막 가요제, 꼬막 비빔밥 나눔 행사, 무료 시식회, 불꽃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우리 지역의 핫이슈를 전해드리는 방송 토크인 전남으로 이어집니다. 전남의 해양수산 역사 문화와 해양 생태계를 전시하고 교육 연구하는 복합 해양문화시설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건립 대상지가 선정됐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17일 해양수산부가 1245억 원을 들여 전남에 건립키로 한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건립 대상지로 완도군 완도읍 장자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지 선정위원회는 도시계획, 건축, 해양수산 등 분야별 11명의 전문가로 구성했고 선정평가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를 위원회에서 배제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했습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유치에는 전남의 7개 시군이 참여해 시군별 발표 평가와 현장 실사를 통해 완도군이 건립지 요건, 입지의 적합성, 지역 발전성, 해양수산 자원 현황 등 최종 후보지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총 4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전시관, 체험관, 연구시설, 교육관 등 복합해양문화시설이 들어서 전남의 해양수산유물 전시공간과 해양역사 문화, 수산양식, 해양환경, 해양생태계를 전시하는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해양수산부는 선정 대상지를 바탕으로 필요 절차를 거쳐 오는 2024년부터 건축 등 시설 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2026년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박물관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대 해양생태자원과 해양역사, 문화, 수산자원의 보고인 전남에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건립돼 국민의 해양수산문화 향유 기회와 미래 해양수산 인재 육성에 이바지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광양시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제3회 전남도 평생학습 박람회가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광양시 성황스포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개최된 전남도 평생학습 박람회는 22개 시군 내 평생교육 기관단체와 도민이 참여해 상호 교류와 성과 공유를 통해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에코배움터 전남 평생학습이라는 주제로 홍보, 체험관과 작품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전라남도 평생교육 온라인 대잔치를 연계해 개최하고 방송인 김재동을 초청해 토크 콘서트를 운영했습니다. 홍보체험관에서는 도내 60개 기관이 참가해 생태환경, 디지털, AI, 일자리, 지역특화, 취미 등 5개 분야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밖에도 평생학습기관, 평생학습기관 단체, 동아리 등이 참여해 미술, 치유, 다육식물 아트, ARN, VR 체험 등 35개의 평생학습 홍보관, 체험관, 전시, 버스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배움과 재미를 곁들인 평생학습 박람회가 열려 많은 도민이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전남도청 갤러리에서 신혜숙 작가의 그림 이야기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신혜숙 작가를 만나러 이소영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고즈넉한 가을 향기가 물씬 풍기는 뒷동산의 풍경. 소복히 쌓인 흰눈을 배경으로 정겨운 시골 풍경이 화폭에 담겨 있습니다. 전남도청 갤러리에서 그림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개인전, 신혜숙 작가의 작품입니다. 사계절의 아름다운 자연의 변화된 모습을 담은 작품들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여러 가지 장르의 그림들을 그려봤습니다. 연필화, 또 아크릴화, 수채화, 유화, 누드 크로키 이런 것들을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누구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아름답다고 느끼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저는 항상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거기에다가 제 인생 이야기를 더 섞어서 자서전 형식의 화집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신혜숙 작가의 작업실에는 자연과 풍경뿐 아니라 소재와 화풍이 다른 작품들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유화 특유의 두터운 질감과 맑고 투명한 수채화 등 장르에 안주하지 않고 오랜 시간 들이는 정성과 열정만큼 새로운 작품에 대한 고민도 게을리하지 않아 그 무게만큼 연륜을 느끼게 합니다. 작가가 2005년부터 붓을 들었더라고요. 기법도 좋지만 그 속에 정감이 있어서 더 노력하시면 아주 세계에서 유명한 화가가 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직 생활을 하며 젊은 시절부터 미술에 대한 소질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신혜숙 작가는 인물, 풍경, 정물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 화풍을 넓히고 있습니다. 화폭 가득한 작가의 열정이 스며 있는 작품들은 자신만의 빛깔과 짙은 향기로움으로 희망과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작가가 2005년부터 붓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17년 동안 작가 활동을 하셨구나. 그런데 이렇게 이 수채화도 잘하시고 그 다음에 유화 같은 내용들이 기법도 좋지만 그 속에 정감이 있어서 일치월장의 많은 발전을 했기 때문에 더 노력하시면 아주 세계에서 유명한 화가가 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서의 계절입니다. 단풍잎을 책갈피로 책 한 권 손에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